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시원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날 새로운 인연은 어떤 분이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펭귄, 두 번째 소파, 세 번째 양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첫 번째 펭귄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단풍 준비했거든요.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한데 어쨌든 10월엔 이렇게 되겠죠. 자, 카드를 한 장씩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사우스 노드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상하게 사우스 노드하고 노스 노드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와요. 제가 운명이 한 칸 이동한다라는 리딩을 했었잖아요. 이게 1년 반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축의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축의 이동이 다른 어떤 별의 움직임들보다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느껴져요. 우리의 그 인생을 하나의 큰 사이클로 볼 때 그걸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디테일한 사이클로 볼 때는 요 사이클이 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안 보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우스 노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전생에서 무엇인가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분은 새롭게 만나게 되긴 할 텐데 이미 전생에서 한번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우스 노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편안함이에요. 그런데 이 편안하다는 게 이분의 뭐 성격이 편안하다 뭐 그렇게도 보려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크게 도전하지 않고 잘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무난하게 살아가는 삶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앞으로 막 나아가고 실패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칼국수를 못 만들어요. 시작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칼국수 정도는 그냥 껌인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칼국수가 사우스 노드인 거죠. 저는 노스 노드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사우스 노드는 이분이 무언가를 갚아줘야 된다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여러분들한테 빚을 졌다는 거죠.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던 분일 수 있어요. 전생에, 이번 생 말고 여러분에게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가 봅시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분은 여러분을 만났어야 되는 분인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글쎄요, 이분이 사우스 노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는데요. 일단 예를 봅시다.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리딩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러브 카드가 나옵니다. 러브. 자, 두 분은 사랑을 할 건가 봐요. 이분이 가지고 오는 건 사랑입니다. 대놓고 사랑 카드를 또 꺼내는 분은 처음 봤네. 새로운 인연을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과거의 분들이 막 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사우스 노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의 전상대편이 돌아와서 새로운 인연이 된다. 열어는 놔야겠지만 글쎄요. 일단은 따라가 봅시다. 저는 느낌적으로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이번 생에 이제 만나서 여러분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실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한 장씩 열겠습니다. 엔젤 오브 밸런스 카드가 있어요.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겠습니다. 블러서밍 어번던스가 있어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스톰머니 나오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솔직히 이 스톰머니요, 의미 자체는 나쁜 의미예요. 나쁘다고 해야 되나? 일단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가장 많이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저는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을 보고 좀 놀란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크고요.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꼭 뭔가를 도전해서 꼭 실패를 하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 캐릭터를 그대로 보여준 카드도 얘입니다. 엔젤로 밸런스인데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무엇인가에 넘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풍요롭고 편안한 삶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사우스노드가 그런 의미의 성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분에게 그런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상당히 놀랄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을 보고 느껴지는 무엇인가겠죠.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카드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썬의 역방향입니다. 뭔가 그렇군요. 이건 또 뭐죠? 계속 보겠습니다. 교황님 카드가 나와요. 이게 또 뭔 막장입니까? 아, 그렇군요. 에이스 오브 원즈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5개의 동전이 있다고요?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4개의 동전 역방향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런데 밑에요. 밑에는 10개의 동전인데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개의 지팡이 역방향이군요. 그래요. 하나만 더 볼게요. 9개의 컵이고, 하나만 더 본다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7개의 컵입니다. 그래요. 이 분의 카드를 보니까요, 다소 삶이 심심해 보이시는 분 같습니다. 제가 보여지는 부분은 또 따로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일단 나중에 그런 카드가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겠고, 에너지만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이렇게 도전하거나 이런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뭘 해도 재미없고 뭐 이런 시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고 나에게 큰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이 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가치관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야 되고, 일을 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을 대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자신의 기준은 있는데요. 대신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시도하고 만나거나 하는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뭔가를 안 했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 이렇게 시도들을 해보다가 느껴진 게 뭔가 채워지지 않았나 봐요. 심지어 사람 사귀는 것마저도, 뭐 누구를 만나봤다면, 제가 그 왜 연락이 올까요에 그 단어가 생각 안 난다고 했는데, 그 연애세포가 죽어 있으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뭐 재밌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가 흥미가 좀 없어지면 연락이 뜸해지게 되고, 그러다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라서 이렇게 약간 어중뛰게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튼 뭐 취미생활을 했든 뭘 했든 이분은 그렇게 재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모든 것에 재미를 느끼지 못했냐면요, 얘 때문인데요. 4개의 동전은 이 조이가 지금 소파에 앉아 있죠. 그런데 밑에 동전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발에도 동전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게 카리스마 있게 표정을 짓고 있다 하더라도 이 4개의 동전은 절대 못 뺏겨요. 그런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진짜 돈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돈을 지킨다라는 의미도 갖고는 있는데, 그보다도 이 동전 하나하나가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든 의지든 믿음이든 그런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내가 놔줘야 될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뒤집어졌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든 의지든 뭐든 간에 좀 내려놔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동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5개의 동전이 있어서 이분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나? 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러면 앞에 게 좀 말이 안 돼요. 제 느낌적으로 요거는 심리적인 상태 같고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이분이 가지고 오는 건 사랑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이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틀어지지 않기를 상당히 노력하는 건 아니죠. 바라고 있어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회사에 아무 일이 없길,
나의 친구들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길, 우리 집에 아무 일이 없길, 뭐 그런 거예요. 귀찮은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걸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삶에 순응하고 따라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게 좀 큽니다. 요게 좀 커요. 그리고 이게 또 메이저 알카나잖아요. 이게 사자자리, 황소자리인데 이 두 별자리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픽스드 사인인데요. 참고적으로 픽스드 사인은 계절의 중간에 있는 별자리를 의미하고 황소자리, 사자자리, 정갈자리, 물병자리를 의미하는데 이 네 별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잘 못해요. 뭔가를 바꾸거나 하는 걸 잘 안 하는 별자리죠. 그렇긴 한데 뭔가를 내려놨다라는 게 좀 커요. 이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분이 누군가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본인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을 사귀거나 하는 것을 멈춘 겁니다. 카드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다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카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겠죠. 이전에는 뭐 외모만 봤다면 취미가 좀 맞아야 돼. 뭐 그런 생각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행운이죠.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되면은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 약간은 재미없고 행복하지 않은 삶이다. 그냥 고만고만 사는 삶이다. 인데 밑에 10개의 동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밑에 의심스러운 카드가 있었고, 의심스러운 카드 있었고, 의심스러운 카드 있었고, 의심스러운 카드가 있었고, 심지어 여기도 7번의 칼인데요. 하나, 둘, 셋, 전부 777 카드예요.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이분은 아닌 척해도요. 원하는 것은 상당히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원하지만 급진적인 변화를 거부하는데 지금 오고 있어요.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폭풍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폭풍은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껴지기에는 지금 현재로선 그래요. 왜 폭풍이냐면 이분이 상태가 이런 겁니다. 지금. 자, 일단 원즈는요, 나무죠. 나무는 파이어예요. 파이어는 활동이죠. 활동. 특별 활동, 취미 활동할 때 활동. 활동이라는 것은 몸이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탈춤 활동, 꽹과리 활동. 몸이 하는 거죠. 사랑으로 볼 때도요, 원즈 에너지는 오히려 섹스에 가깝습니다. 감정이 하는 것은 컵이고, 몸이 하는 거잖아요. 원즈의 에이스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너무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나 외형 자체가 끌렸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왜냐면 몸이니까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얘가 뒤집어졌어요. 그 말은 뭘까요? 누군가를 봐도 끌리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첫눈에 반한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겁니다. 자, 그런데 폭풍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나왔어요. 그러면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이분이 결혼을 했거나 혹은 아주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과 그냥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 그 사람하고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행복하지 않은 것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개의 동전의 역방향이 나왔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자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하게 될 스톰워닝은 이분이 장기적으로 사귀고 있는 어떤 관계 하나를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트랜센던스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카드인데 제가 이래서 죄송해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이게 과거에 어떤 분이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일단 여러분, 새로운 인연 처음 들어오신 분 있는데 공지사항 안 했어요. 새로운 인연 리딩을 하면 과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새로운 인연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에너지 카드들이 거의 87.2% 정도 되는 게 새로운 인연 리딩인데요. 솔직히 이것도 뭐 누군가가 돌아오는 리딩처럼 리딩을 할 수는 있어요. 있는 리딩인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은 게 이분이 꺼낼수록요 지금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든 아주 오랫동안 사귀고 있든 그런데 그 관계가 그냥 평범해요. 이분이 원하는 건 사랑인 것 같아요. 아니죠. 사랑에서 재밌길 원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볼 땐 연인이라면 뭐 어떤 스킨십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몸이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없는 건데 이분이 꺼냈다면 이분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이랑 A라는 분이랑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식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공허해요. 그런데 꼭 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좀 내려놓겠다인데 그러면은 이게 사귀고 있는 사람과 이별을 좀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엔젤로 밸런스로 자신의 삶이 바뀌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꾸준히 그냥 이렇게 재미없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분의 가치관이에요. 자, 그 상황에 세상은 불행해요. 불행하다는 아니죠. 재미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을 보고 이분이 어떻게 느끼냐라고 해서 꺼낸 건데요. 무엇인가 이유 없고요. 설명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초월된 느낌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초월된 느낌은 뭐냐? 하나라는 느낌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나 봐요. 자, 이 카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전생의 카드인 사우스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슴 뛴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만나야 될 사람을 이제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널쩍 카드가 있어요. 말 그대로 내가 보살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카드가 그런 게 나올 법하잖아요. 뭐 매력적이다, 뭐 재미있다, 그런 카드 있어요, 이 안에. 뭐 여러분이 조금 싸가지 없어 보인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꺼내도 되잖아요. 여러분이라고 뭐 싸가지가 없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널쩍을 꺼냈다면 뭔가 시간을 초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 싶은데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 역시도 전생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전생에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못 해줬나 봐요. 그래서 뭔가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했던 리딩이 맞다면, 이분이 누군가가 있는 게 맞다면 지금 여러분을 보고요 이런 게 느껴지는 건데 이게 그냥 한번 이렇게 느껴지고 끝나겠지라고 하는 감정이면 모르겠지만 이분의 현재 상황은 불행해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마음은 공허해요.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나타나서 이런 감정을 주게 된다면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념이나 이런 부분에서 깨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분은 스톰 워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카드예요. 이 스톰 워닝은 이분에게 진짜로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이 폭풍이에요. 제가 느껴지기는. 자, 일단 이렇게 카드를 냅두고요. 두 분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0월에 나에게 나타날 새로운 인연. 10월에 나타났고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월에 끝났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카드가 나올지요. 그렇군요. 자, 열정 카드가 나왔습니다. 열정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열정이라는 게. 지금 이분이 꺼낸 게 대표적으로 열정 다 식었다 카드를 꺼냈는데 여러분을 보면 열정이 생긴대요.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킹 오브 링스가 있어요. 일단 뭐 반지를 줄 건가 봅니다. 나이트 오브 미러가 있어요. 그렇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8개의 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놀래나봐요. 패션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재미없어. 아무것도 끌리지 않아. 인데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된다는 말은, 그리고 이 트랜센던스가요,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성 두 분이 이 요가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동작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개의 몸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섹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을 보고 딱 느끼는 것은 열정인데요. 그러면 열정이 생기니까 막 뭐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계속 대화하고, 여러분 뭐 했어? 어디 있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이라면은 좀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교황을 꺼냈다면 말할 때도요, 뭔가 되게 신중하게 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나이트 미러를 꺼냈으면 그냥 그 말도 되게 실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볍냐? 아닙니다. 상당히 무거운 사람이에요. 진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8개의 링을 꺼냈죠. 열심히 한답니다. 정말 게으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메라맨이요, 여러분, 뭘 하겠어요? 앞에 뭐 사회자가 있든 배우가 있든 뭐 가수가 있든 누가 있든 그 사람을 초점을 흐리게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이쁘게 잘 찍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무료하게 가고 있던 이 삶에 여러분이 폭풍이었던 거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라클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에게 어떤 느낌이 들지 카드를 좀 열어볼게요. 시덕션을 느낀답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꼬시고 있다? 이분 왜 이렇게 들이대지? 막 다가오지? 라는 걸 느끼나 봐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도요, 이 시덕션의 관점에서 볼 땐 이분이 너무 싫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역시도 끌린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밀당하는 듯한 그런 재밌는 느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카드 하나 더 열겠습니다. 칼믹 릴레이션십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얘가 나와 있는 거 보니 사우스노드도 그렇고요. 두 분이 전생에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번 생에 여러분한테 갚아주러 오는 거예요. 저는 그 느낌이 많이 들고,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요, 만약에 진짜 이분이 누군가가 있으면 이런 정말 서로가 서로를 막을 수 없는 감정이 뭔가 큰 일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카르마일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러분이 약간 삼각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그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의 사랑은 끝난 겁니다. 지금 이 관점에서 볼 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나? 그럴 수 있죠. 그 카드는 안 꺼냈으니까.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 있다 한들 그건 끝난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가져가고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칼믹이 나와 있다면 전생에 두 분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 1, 아니면 이분에게 뭔가 큰 변화가 있는데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또 사랑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슬픈 러브스토리가 될 수 있는 게 누군가에겐 새로운 사랑의 시작인 것이고, 그럴 수 있죠.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이멀전스인데요, 카드는요,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볼 땐 상당히 나쁜 관계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나쁘다 하더라도 두 분의 관계가 만약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건 아니야, 우리의 보편적인 정서에는 맞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결론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두 분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드래곤플라이마저도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뭐 여러분이 됐든 이분이 됐든 상당히 크게 불꽃이 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저도 왜
아름답게 막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리딩이 있잖아요. 두 분이 뭔가 이렇게 머리 쥐어뜯고 싸우고 뭐 이러는 어떤 상황으로 가지 않고 전생에 무엇인가를 갚아주러 이분이 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여러분에게 열정적으로 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인 거죠.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썸머 타임이 나옵니다. 일단은 10월은 썸머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렇다면 이분이 여러분과 뭔가가 시작이 됐거나 여러분에게 빠졌거나 그랬던 게 썸머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뭔가 여름하고 관련이 있었다. Don't force things가 나오는데요. 이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인 건지 이분에게 하는 말인 건지 모르겠는데 무엇인가 밀어붙이려고 하지는 말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게 냅둬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라클로 뽑은 거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하세요. 만약에 이분이 패션으로 막 들이대면 그러지 마. 뭔가 자꾸 밀어붙이지 마. 나 이런 거 딱 싫어해. 이런 말은 하라는 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수요일 카드고요. 숫자는 4번입니다. 10월 4일, 14일, 24일 뭐 이런 거 가능하고 수요일 날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게 밸런스가 계속 지금 키워드로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뭔가가 이렇게 밸런스가 틀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두 분은 만났을 때 완벽한 밸런스예요. 맞아요. 그런데 외부적인 상황 자체가 이 관계에 대해서 밸런스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하는 부분이라 말 돌리지 맙시다. 두 분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때 주변에서 안 좋게 보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은 바로 이분이 누군가가 있을 경우이겠죠. 뭐가 됐든 그런 상황에서 할 건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뭔가 현실 감각을 확실하게 가져라 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막 너무 좋다고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긴 그래요. 하나 꺼내볼게요. 열어봅시다. 9월입니다. 일단 이 리딩이 올라가는 건 9월이기는 한데 지금 시간의 흐름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름 9월 10월 리딩 약간 요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달에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괄목할 만한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카드 오픈할게요. 그렇군요. Workplace Romance랍니다. 직장 내의 사랑이랍니다. 두 분이 직장에서 만나서 알게 되는 관계다 가능하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직장이 같다라는 말은 여러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회사든 치킨 회사든 치킨 회사라면 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시간 이상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두 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끌린다라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에게 없는 것은 누군가와의 관심사예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볼 땐 두 분이 뭔가 하나 맞는 게 있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것이 발전을 하면서 무엇인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워크플레이스 로맨스라는 것은 직장에서 대놓고 연애할 수 있죠. 있긴 하지만 일단은 눈치 보이잖아요. 우리 뭐 밝힐까 말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연애는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아름답게 막 이렇게 발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은 다소 어렵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일단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펭귄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10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두 번째 소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단풍 샀거든요. 깔개를. 아직까지 이렇게 되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10월쯤 되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올해 꼭 단풍놀이를 가고 싶습니다. 저도. 자,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세컨하우스 카드가 나옵니다. 오우닝 카드예요. 세컨하우스는 일단 직업, 돈, 가장 많이 의미하는 게 돈입니다. 뭔가를 갖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을 의미하는 게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이 다소 좀 욕심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은 흥부와 놀부의 놀부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욕심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은 성취로 가는 또 지름길이죠. 세컨 하우스의 관점에서 볼 땐, 그리고 이 리딩의 관점에서 볼 땐 이분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경제적인 부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정적이신 것 같아요. 원래 뭐 세컨하우스의 에너지가 본인의 주 에너지인 분이라면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갖고 있어야지 행복하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아주 튼튼한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Enduranc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Endurance 카드가 나왔습니다. Endurance는 끈기입니다. 끈기. 지구력이고요. 무엇인가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버티는 겁니다. 제가 가장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솔직히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어 하고,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과 더불어 끈기까지 있는 분이라면, 저는 좀 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옆에 잘 안 있어요. 뭔가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 상당히 카리스마도 있지 않으실까?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요 딱 두 장의 카드가 의미하는 게 성공입니다. 성공. 뭔가 성공을 원하시는 상당히 진취적인 분이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이 이제 여러분들의 새로운 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한번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Toward to Personal Healing and Happiness 카드가 있고요. 뭔가 상당히 뜬금없는 카드가 나오긴 했어요. 자, 카드를 하나 더 열겠습니다. Journey가 있네요. 그렇군요. 자, 카드를 하나 열겠습니다. 야, 이분이 아니군요. 뭔가 이렇게 상당히 강하고 막 이런 분일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상당히 강한 분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내면에 그렇지 않다. 그걸 그대로 말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출연이 이분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아예 대놓고 보여준 카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보답인 거예요. 이분의 힘들었던 삶의 보답은 여러분이에요. 이제 관건은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는지가 중요할 텐데, 그렇군요. 이런 카드부터 먼저 나오는군요. 근데 저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면. 그렇죠. 그럴 거예요. 충분히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자, 더 봅시다. 아하, 그렇군요. 2개의 지팡이, 3개의 지팡이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언더라인을 봅시다. 언더라인은 에이스 오브 컵스의 역방향, 밑에 에이스 오브 칼의 역방향이고요. 하나 더 볼게요. 데스의 역방향입니다. 펜타클이 있어요. 컵은 뒤집어져 있는데 펜타클이 서 있어요. 심지어 칼도 뒤집어져 있었어요. 자, 카드가 알려주는 건 이분은 여러분과 사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문제죠. 여러분이 이분하고 사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일단 여러분들하고 사귀고 싶은 건데요. 이분이 여러분을 만나기 전까지 했던 건 뭐냐면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앞가림 잘하자예요. 그러니까 일에만 열중했다든지 혹은 돈을 버는 데만 열중했다든지, 특히나 돈을 버는 데만 열중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제쳐두고 뭐 취미나 뭐 이런 거 전혀 안 하고요. 열심히 살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분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상당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 2개 다 힐링 카드예요. 힐링이 되고 행복한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타남과 동시에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분은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행복해지고 싶다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보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분에게 보답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역할은 뭐냐면 이분을 구출해주는 게 좀 더 강해요. 정말 힘들었던 삶, 이분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힘든 삶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요. 힐러 오브 더 에이지가 있죠. 지금 여기 보면 가슴, 심장에서 빛이 나고 있고요. 이 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머리에 빛도 나고 있고요. 두 팔을 벌리고 있죠. 두 팔을 벌린다라는 의미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게 마음 안으로 넣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누군가를 받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 역시도 Healer of the Ages예요. 즉 여기도 힐링이고 여기도 힐링이고 이분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겁니다. 만약에 상처를 누군가에게 받지 않았다면 이분이 뭐 일로 아주 크게 성공을 바라다가 뭐 크게 무너졌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세계 지팡이니까 성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점이 됐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든 이분은 아무튼 심적으로 상당히 안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시작점이라는 걸 찍어준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힐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가 1초예요. 그로부터 이제 2초, 3초 이렇게 힐링이 시작이 되는 시작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문도 열려 있는 상태죠. 그 누구도 사귀지 않고 아무것도 마음에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꺼낸 카드는 나도 내 욕심을 내보자예요. 9개의 컵은요. 일단은 타로 카드에서 9라는 숫자가 뭐냐면 함께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나 혼자라는 것을 많이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서 힐링을 시작하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여러분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힘든 걸 좀 벗어나 보자라는 이분의 이기적인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단어 선택을 참 못하는 애이기 때문에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 너무 행복해, 사랑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내가 갖고 싶다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이가 나왔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소녀가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이 그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난간이 중요하잖아요. 심지어 얘는 출렁다리인데요. 이쪽 오른쪽 편에만 줄이 있고요. 왼쪽 편에는 줄이 끊어져 있어요. 즉 이게 기울어져 있는 출렁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언니는 정신이 없나? 이렇게 팔을 벌리고 약간 발레리나처럼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여정이라는 게 이건 여행일 수 있지만 여정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출렁다리를 건너가면서 떨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카드가 나왔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카드죠. 그래서 이 카드가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에 대해서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얘 꺼냈죠. 해피니스 꺼냈죠. 힐러가 시작되죠. 상당히 밝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 감각도 있고 재밌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뭐 정적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정적이라고 하더라도 한마디 이렇게 툭 던졌는데 그게 이제 빵 터지는 유머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9개 컵의 관점으로 볼 때 이 키워드가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힐링이 너무 안 돼. 불행해. 열심히 인내하고 살고 있고 아무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심적으로는 이렇게 힘들어. 하지만 이제 마음에 불이 들어왔어. 여러분 정도면 내가 상처 힐링하고 갈 수 있겠어. 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건 상당히 이분에겐 중요해요. 왜냐면 이분은 에이스 컵의 반대를 꺼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리딩은 새로운 인연 리딩이고 새로운 인연을 하면 과거의 사람이 돌아온다라는 게 87.2%잖아요. 그 관점에서 얘를 본다면 여러분과 이분이 사귀었는데요. 정말 사귀었다라고 말도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끝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만나보고 이별된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분이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나 일 때문에 너무 바빠져서 사귀는 건 못할 것 같아. 진짜 미안해. 그렇게 됐는데 일주일 정도면 그렇게 사랑이 안 깊어지잖아요. 사랑이 깊어지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됐을 때 진짜 뭐 아깝긴 하네요. 아쉬운 좀 좋은 분인데 그래요.
뭐 바쁘시다면 어쩔 수 없죠. 라고 해서 끝난 정도의 그런 에너지가 얘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아쉽게 끝났긴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과 다시 가보고 싶다라는 0번 카드가 있는 상태인데, 3개의 지팡이, 2개의 지팡이가 나왔어요. 2개의 지팡이는 일단 웨이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군가를 기다린다예요. 그래서 이 레이첼이 밖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그런 거예요. 그 선택을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얘가 뒤집어졌어요. 뭐가 됐든 그 선택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좋은 미래 같지도 않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행위 자체도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겠다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힐링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 카드 대표적인 또 웨이팅 카드입니다. 지금 로스가 공항에서 떠나가는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죠. 원래 프렌즈 드라마에서는 로스가 좋아했던 게 이 레이첼이죠. 그러니까 이 비행기에는 레이첼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떠나갔어요. 막연하게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로 봤을 때는 세계 지팡이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 안에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해요. 뭐가 됐든 성공을 위한 삶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기다리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짧게 만나서 끝났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이분은 정말 마음속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벌고 뭔가를 열심히 배우거나 노력하고 있었던 것인 거예요. 그 상황에 여러분을 보고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렇게 가다가 이 출렁다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이 카드, 지금 조이가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이 빌딩에서 떨어지죠. 하지만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나도 재밌는 삶을 살 수 있겠다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반하고 막 너무 행복하고 막 그런 거겠지만, 지금 이분은 9개 컵의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을 좋아하죠. 싫으면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건 아닌데, 여러분으로부터 힐링을 받고 싶다는 게 조금 더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카드는 이분이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는 카드예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따라가 볼게요. 얼스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카드인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트랜센던스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에이스 얼스가 나왔을 때 이 카드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아까 언더라인의 카드들에서 얘 역방향이었고요. 데스는 무엇인가를 끝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동전이죠. 얼스는 동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서 있는 상태예요. 에이스 컵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마음이 열리지 않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 결정이라는 의미도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거예요. 칼은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잘라내든지 뭐 하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끝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끝내려고 노력은 했는데 안 끝나지는 거예요. 그게 힐링의 관점이에요. 힐링이 안 되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사랑이 생겼어. 내 힐링이 오늘 끝났어. 오늘 2시 37분까지는 힐링이 안 되다가 38분부터 힐링이 시작됐어.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건 신중하게 가보고 싶답니다. 알아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알아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얼스가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를 의미하는데 이 카드가 황소자리 카드입니다. 그런 것도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트랜센던스가 나왔어요.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이게 약간 초월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을 보면은 원래부터 알던 사람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와 시도를 만약에 했을 때, 누군가 사랑하려고 했을 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은 얼스가 떠 있어요. 지금 다 정방향으로. 그럼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이게 가볍게 가보고 싶다라는 건 아니고 상당히 진중하게 천천히라도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분을 보면
그냥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이스 펜타클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처음에 몇 번 만나보다가 나 여러분에게 좀 부담될 수 있는데 우리 사귀어보는 건 어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남부터 사귀자 뭐 이럴 수 있고 첫 번째 만남부터도 사귈 수는 있죠. 그렇긴 한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뭐지? 왜 갑자기? 만난 지 얼마 됐다고? 저 이름밖에 모르시잖아요. 저 무슨 동에 사는지 아세요? 그런 게 중요한가요? 저는 알아가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나서 좀 이렇게 뭐 하다가 좀 아니면 끝나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진지한 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와 하나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건 그냥 저희 직감인데요. 시간 되시면 펭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왠지는 그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이분은 상당히 여러분들과 가볍게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벼워요?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용한다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임감도 상당히 있는 분으로 보여지고요. 흔히 바보타로에 나오는 나쁜 사람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볼게요. 이야, 세상에 이분 좀 심하네. 약혼 반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만난 지 얼마 됐다고 약혼을 하세요? 그건 좀 아니지. 제가 혹시나 이런 거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약혼 반지예요. 솔직히 이 카드 덱 안에 결혼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혼 반지를 꺼냈다는 말은 데이트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알아가 봅시다. 저랑 한번 사귀어봐 주시겠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분은 그런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내면에 깔려있는 건 그 정도로 하고 끝날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The Fans가 있어요. 그렇군요. 여러분이랑 상당히 진지하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야, 러버스입니다. 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 리딩은 뭐 대놓고 너무 좋은데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카드가 안 좋게 나오면 리딩을 상당히 길게 하고 좋게 나오면 리딩을 짧게 하시는 거는 약간 부정적인 것을 선호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께서. 그런데 좋은 건요,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좋잖아요. 좋은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긴 한데 나쁜 게 있으면 왜 나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꺼내야 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대놓고 이렇게 좋으면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러버스죠. 러버스는 일단 연인이고요. 두 분이 사랑을 해서 이런 집에 같이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4개의 지팡이는 일단 집을 의미하는데 이분이 집이 있다.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나 뭔가가 있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집이 의미하는 것은 안정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 진짜로요. 거짓말 안 하고 이 별자리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이 집에 같이 들어가서 맨션에서 살고 싶다. 돈을 상당히 많이 모으신 분이라면 이런 타운하우스 갖고 계실 확률이 있어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심지어 엔게이지먼트 링까지 꺼냈어요. 그러니까 만날 때 여러분에게 에이스로 다가가고 에이스 펜타클로 다가가서 저 한번 알아가 보시는 게 어때요? 저 나쁜 사람 아닌데요?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이분은 단순히 그냥 만났다 그냥 헤어지고 뭐 아유 됐어 뭐 일주일 동안 보고 뭐 연락 안 하고 그건 언제 했냐면 여러분 만나기 전에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걸 꺼낸 거고요. 그런데 21번 이 카드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타로 카드의 메이저 알카나의 가장 마지막 카드입니다. 월드 카드고요. 그리고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컴플리트입니다. 완성이에요, 완성. 이 완성이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 나의 힘들었던 사이클이 끝나는 그 월드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팬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느낌이 살짝 드는 게 처음에 요렇게 카드를 꺼냈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지고 싶다라는 걸로는 시작은 했으나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당히 재밌고 놓치기 아깝고 이런 캐릭터신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긴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카드를 좀 열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좀 볼게요. 여러분 이분을 보면 여러분도요 이분 놓치기 싫은가 봐요. 이분은 상당히 명확하고 카리스마 있고 나한테 장난칠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랑 가지고 뭐 장난치고 이런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피닉스가 나오는데 일단 이건 제외 카드기는 한데요. 저는 제외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약간 일주일 사귀다가 헤어진 것 같은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도 이렇게 죽어 있었던 연애 세포에서 다시 깨어난다 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겠죠. 내가 이분이랑 같이 사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에이스 컵스가요 이게 길게 사귄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짧게 끝났던 무엇인가에서 다시 부활한다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스워드 앤 로즈는 이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사람 실망시키진 않은 믿음직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뮤직이 있습니다. 하모니고요. 음악이라는 게 음과 박자로 만든 예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것, 그러니까 화음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듣기가 상당히 불편해지죠. 12개의 그 음계가 각자의 주파수를 갖고 있고 거기서 어긋나게 되면 뭐 그것도 예술로 볼 수는 있겠으나 아무튼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 맞는 음들이 있어요. 두 분이 맞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떡궁합이다. 그리고 진짜 이게 약혼 반지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저 그 생각도 드는데요, 진짜.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Things will unfold as they are meant to. 이렇게 unfold라는 게 이렇게 닫혀 있다가 이렇게 쓱 열리는 건데요. 뭔가 그것들이 의미가 있고 확실해지고 그것이 열려야 될 진정성이 있는 그때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열릴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게 지금 여러분의 오라클로 나왔다면 이분이 뭔가 이렇게 에이스로 다가오지만 결론적으로 인게이지먼트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조금 더 발전적인 부분과 속도를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분에게 상당히 진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어붙이거나 하시지 말라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분은 말 그대로 10월에 새롭게 나타날 분인가 봅니다. 한 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봐요. 자, 알겠습니다. 숫자는 8이고요. 10월 리딩이기 때문에 10월 8일, 18일, 28일 가능할 거예요. 혹은 8일 뒤나 8주 뒤인데 8주 뒤면은 11월이 되죠. 제 느낌적으로는 숫자에 8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것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얘들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얘를 꺼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나와서 흥분을 해가지고요. 카드 순서를 까먹었네. 자, 이게 몇 월에 어떤 일이 있을까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건데 일단은 10월 나왔고요. 하나를 더 열어봅시다. 얘를 열어볼까요? 볼게요. 몇 월인지. 줄라이 7월입니다. 그러면 저의 리딩의 맥락으로 봤을 때 두 분이 7월쯤에 알게 됐고 그 일주일 정도 카톡 연결해서 좀 하다가 어정쩡하게 그냥 끝나버린 그런 관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얘는 내년 7월일 수도 있겠죠. 내년 7월에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 인게이지먼트링을 받는다? 충분히 가능하죠. 10월에 만나서 쭉 연애하다가 내년 7월에 뭐가 될 수도 있죠. 충분히. 자, 카드를 한 장 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울메이트입니다. 이 리딩 뭐죠? 제가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리딩 했는데 역대급인데요? 뭐죠 이게? 마지막 카드로 소울메이트가 나왔다고요? 대박.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소울메이트예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뭐 따로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튼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뭔가가 열릴 거니까 기다려라 라는 말이겠죠. 따라가시면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이게 소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세 번째, 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을가을한 분위기를 좀 내고 싶어서 밑에 깔판을 새로 구매를 했는데 아직은 좀 이르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10월쯤이 되면 이렇게 바뀌겠죠. 올해는 저도 꼭 단풍놀이를 가볼까 합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게요. 7번째 집 파트너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상대편의 첫 번째 카드로요 7번째 집이 나왔습니다. 일단요 7번째 집이라 함은 우리의 네이털 차트에서 여러분이라는 분이 어떤 별자리든 간에 상관이 없이 1번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양처럼 양자리라고 볼 땐 7번째 자리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천칭이 있거든요. 1번과 7번 집은 서로 마주보는 거죠. 집이 12개다 보니까. 그래서 마주본다라는 개념 플러스 뭐 여러 가지들을 볼 때 두 분은 파트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7번째 집이 나왔다면 이분은 여러분과 이번 생에 만나야 될 분이라는 것을 일단은 가장 크게 의미하고요. 이걸 이제 좀 안 좋게 보면요. 이번 생에 만나야 되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대립을 하는 관계이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사귄다고 하더라도 다소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 7번째 집이요. 결혼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에게 좀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가 됐든 간에 7번째 집이 나왔다면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카드를 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상실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해서 카드를 꺼내고 있는 거잖아요. 상실의 관점에서 볼 땐 이분이 일단 누군가 가까운 분을 이 그림에서처럼 여기 묘비가 보이죠? 하늘나라로 보냈다 가능해요. 좀 나이가 있으셨던 부모님이라든지 혹은 어떤 마음의 상실이라고 볼 땐 정말 좋아했던 뭐 사람이든 일이든 그것들을 끝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그 꿈을 접게 된 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조금 허한 상태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보면요. 이건 새로운 인연 리딩이잖아요. 바보타로의 새로운 인연 리딩을 보시면 전상대편이라는 분이 그렇게 자주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새로운 상대편이 된다. 새로운 인연이 된다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땐 이 로스는 여러분들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별이 되고 나서 이분이 많은 상실감을 가졌다. 7번째 집과 같이 봤을 때도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새로운 인연이니까 일단 거기에 집중을 하자면 이분이 뭔가 큰 것을 소중한 것을 잃었다. 최근에 뭐 그런 게 가장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상실이라는 이 카드가요. 기본적으로 또 갖고 있는 게 이제는 딛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게 좀 강해요. 그래서 행복하고 밝은 에너지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아크엔젤 메타트론 6번째 차크라 카드로 스타트를 합니다. 도월트 스피릿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감정이다 라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을 보고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게 좀 강해서요. 뭘 의미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의 역방향이고요. 에이스 원즈가 있네요. 4개의 칼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데스가 있네요. 정방향이에요. 솔직히 얘도 비슷한 에너지인데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세상에
오늘 리딩 왜 이러죠,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파트너스가 첫 번째 카드로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은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 함께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이라고. 그런데 두 개의 컵이 나왔고요. 두 개의 컵은 사랑의 카드에서 거의 뭐 최고의 카드라고 불리는 카드죠. 러버스와 함께. 그렇게 볼 땐 이분이 여러분들의 인연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인연인데요.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의 역방향이에요. 그 말인 즉슨 이분이 여러분들과 한동안 뭔가를 안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주변에 그냥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그냥 알아가는 사람도 아니죠. 그냥 아는 사람으로 지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사람들이 매력적인 거예요. 이건 솔직히 몸적으로 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끌린다면 컵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주로 이제 외모나 그 첫인상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끌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음이 없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언더라인이 두 개의 컵이에요.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시작은 다소 외모적인 부분이나 여러분의 매력에 끌리는 건 맞는데 이분은 여러분과 뭔가를 안 할 겁니다. 그게 이 리딩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로스가 있었잖아요. 무엇인가를 상실했는데 이 상실이 뭔가를 진짜로 잃어버린 것도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다 카드가 나왔어요. 즉 여기 보면 챈들러가 라이오넬 리치 앨범을 들으면서 자고 있죠. 피곤하다라는 걸 가장 많이 의미하고요. 내 체력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면 기본적으로 몸이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누워서 음악 듣기 혹은 넷플릭스 보고 멍 때리고 앉아있기, 밥 먹기도 귀찮아요. 그래서 보통은 시켜 먹죠. 그런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을 많이 의미합니다. 즉 이 로스였던 상태에서 이분이 뭔가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왔었다는 거죠. 힐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메이저 알카나인 데스가 나왔습니다. 이 데스가 어떻게 보면 이 카드일 수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진짜로 이분이 어떤 분을 잃게 되었나? 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렇게 리딩하는 타로 리더는 없습니다. 데스를 죽음으로 리딩한다니요. 그렇진 않은데 저는 얘가 나와서 그리고 얘도 있기 때문에 진짜로 정말 소중했던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도 그냥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그냥 열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데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사이클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힐링을 하고 지쳐있는 이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건데 새로운 시작이 왔어요. 여러분을 보면 반했어요. 매력이 있어요. 하지만 하려고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이분에게 불어온 것인데 그렇다 하여 이분이 움직이는 에너지라면 이렇게 나왔겠죠. 데스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변화가 될 때 내가 움직여서 하는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껴지기에 이것은 수동태적인 변화예요. 즉 여러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에너지가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즉 이분이 이렇게 자고 있는 상황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끌리는데 하지 않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얘 때문이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울메이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을 봐서 느껴지는 감정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분이 하는 이 세 개의 에너지, 즉 이 세 장의 카드는요. 사랑은 아니에요. 즉 여러분을 보고 반했잖아요.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사랑의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보였어요. 매력적인 무엇인가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꺼낸 게 6번째 샤크라예요. 미간 샤크라라고 하는데 제3의 눈이라고 해요. 제3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머릿속으로 뭔가 선명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을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동전을 들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상평통보죠. 이걸 들고 있어요.
상당히 안정적인 사람이고 굴곡 없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쓸데없는 농담 잘 안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웜원 홀딩원 코인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신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함께 있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월트 스피릿이 나왔어요. 이분에게 어떤 중요한 생각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카드가 얘랑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 새가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정수리로 들어간 거죠. 미간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을 봤을 때 사랑을 느낀 게 아니고요. 깨어남을 느낀 거예요. 즉, 이 에너지들이 뭐냐면 이 상황에서 깨워주는 겁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이분은 사랑이라는 것을 할 생각이 없었던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하면 안 돼라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또 그대로 꺼냈죠. 나는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예요. 그런데 아주 끌려요. 그런데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동적인 형태로 이분에게 에너지가 바뀌게 됐어요. 그 에너지는 뭐냐?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에너지로 바뀌게 된 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울메이트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나와 인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나의 7번째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미친 리딩을 해보면 이분이 진짜로요, 정말 사랑했던 분이 어떤 상실과 관련된 부분이었을 수도 있죠. 다소 슬프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라고 했을 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멈춰 있었던 거죠. 가능해요. 지금 요렇게 카드가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누구도 사귀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나는 누구를 만나면 안 되는데 계속 슬픔에 있는 건데 누군가가 끌린다는 것이 왔고 그리고 그 끌린다는 것을 이분이 느꼈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이 스피릿 새는 뭐냐면 내가 사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만약에 이분이 누군가를 잃었다면 굳이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정말 좋아했던 분이 다른 분이랑 결혼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면 그분이랑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일 때 나는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야겠어. 나를 보호해야겠어. 라고 하는 생각에 내가 누구를 사랑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사랑했는데 근데 여러분을 보고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니 사랑의 감정은 아니죠. 누군가에게 끌리는구나.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사랑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이 카드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두 분이 7번째 집이 되는 겁니다. 재회로 본다면 이별이 되고요. 어떤 큰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큰일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한동안 혼자서 조용히 살았어요. 그러다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내가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이라는 사람과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감정이 막 샘솟는다고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거죠.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리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분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상황. 얘가 얘예요. 데스예요. 누군가가 하늘나라로 가신 게 아닌가 봅니다. 그렇네요. 지금 이분이 너무 오랫동안 정체가 돼 있어서 깨어나야 되는 그런 리딩이었네요. 머큐리군요. 대화인데요. 여러분들하고 상당히 말이 잘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리딩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에 컵 카드는 딱 한 장 나왔는데 여러분하고 잠재적으로는 소울메이트가 되고 감정이 커질 건데요. 지금은 상당히 이성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에게 끌린 게 이분은 놀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끌릴 수 있지, 나에게 연애 세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의 연애 세포를 깨워야 되는 시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리버스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멀리 있는 사람이 온다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이분이 어떤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여러분의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런 카드로 꺼낸 건 아니고,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느끼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을 수성으로 본다면 나와 함께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이 정말 잘 통한다 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냅두고 두 분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왔으니까 7번 집 나왔으면 말 다 했죠. 그러니까 두 분은 확실하게 뭔가가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카드를 열어볼게요. 아, 픽처가 있군요. 그래요. 자, 픽처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과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그걸 가장 많이 의미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과거에. 그렇기는 한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분은 여러분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고 싶다예요. 그런데, 수성의 관점에서 볼 땐 두 분이 아주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분일 수도 있다. 가능합니다. 4개의 컵이 있고요. 일단은 리플렉션이에요. 자, 그런데 8번 카드, 오프닝 업이 나와요. 그렇군요. 또 8번 카드네요. 8개의 미러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4장의 카드가요, 알려준 약간 요약본의 카드가 있습니다. 얘예요. 이 카드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이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에 왜 이 카드가 나왔냐면, 여러분 주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분의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의 사람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좀 긴 빠지기는 하죠. 10월에 뭔가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하고 있는 것에서 제가 2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재회로 볼 땐 여러분하고 이별이 되고요. 이분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별이 된 게 오래됐는데, 이분이 왜 여러분과 지금 뭔가를 하고 싶으냐면요, 에너지적으로 여러분 생각이 계속 나는 시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없었던 그 시기가 이분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허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여러분에게 다소 실망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이렇게 접는 게 맞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오프닝업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장미가 닫혀 있다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리플렉션, 즉 창문에 서서 뭔가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이분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게 아니었나라는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과거에. 즉 여러분은 열심히 했는데 이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 사랑이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여러분이라는 분에게 이분이 상처를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장미를 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좋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8번 칼 카드인데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이 살짝 드는 게, 이분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8번 칼을 꺼낸 것 같진 않아요. 느낌적으로는 그냥 이분이 사랑에 대한 상처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라는 분을 떠올리면 사랑을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억들이 너무 좋았다예요.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의 카드들도 10월에 어떤 액션을 하겠다라는 카드는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새로운 분이다 라고 본다면요, 여러분과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데 지금 이 리딩의 관점으로 볼 땐 여러분이 이분에게 대시한 겁니다. 그런데 대시를 했을 때 뭐지 저분? 뭐지 여러분이란 사람들 이상해, 왜 갑자기 대시해? 라고 하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이랑 사랑을 하게 되면 어쩌지라고 걱정을 하는 건데, 그 관점에 픽처를 꺼낸다면 이분은 아직까지도 마음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자, 그 상황에 여러분이 끌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이분이 갖고 있는 마음에 있는 어떤 사람 한 명, 그리고 여러분이랑 한 명에서 두 사람이랑 사귀는 거예요. 일단 이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머리 아픈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프닝업은 뭐냐? 여러분이 다가왔을 때 본인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리딩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분은 안 열라고 했어요. 열린 것이 이분을 놀래킨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자꾸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분을 부추겨요.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 내가 여러분이란 사람을 보내줬잖아. 이젠 열어.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머리를 찌끈찌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과거와 관련이 있겠죠. 픽처가 나왔으니까. 이분은 뭘 하는 거냐면요. 멀리서 여러분을 그래서 지켜보는 겁니다. 10월에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딩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이 급하게 가시면 안 돼요. 이분의 속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 리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카드를 올리면 이게 진짜 재회인지 아니면 새롭게 나타나신 분인지 알 수가 있겠죠. 카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이랑 끝났나 봐요. 이분이 과거의 분인가 봅니다. 첫 번째 카드가 그림 리퍼가 나왔다면 이분하고 안 좋게 끝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찌끈찌끈한가 봐요. 여러분, 사랑이 이런 겁니다. 내가 두 번 다시는 만나나 봐라. 너 같은 XX 따위 갈아 마셔버리겠어. 카드 옆에 사랑 카드가 있어요. 그런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8번 칼을 꺼냈다면, 그리고 오프닝 업 카드가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난 널 사랑하고 있어라는 느낌을 준 거죠. 실제는 아니었는데. 그런 거라는 겁니다. 뭐 삼각관계였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러브입니다. 자, 그림 리퍼를 꺼냈다면요, 여러분. 이분하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분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그리고 이것 역시도 뭔지 알겠네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갈 수가 없네요. 여러분이 그림 리퍼를 할 거라고 이분이 알고 있었던 거네요. 나의 사랑을 거절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에이스 원즈가 왔단 말이에요. 다른 원즈가 올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나왔다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시간의 경과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인 즉슨 두 분이 뭔가 떨어져 있었다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분도 힐링을 했다는 말이에요. 즉, 이 다툼이 됐든 이별이 됐든 여기서 이분도 상처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리버스까지 꺼냈잖아요. 여러분하고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얘가 윈터 카드란 말이에요. 계절의 끝이죠. 그러면 그 타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불타오르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에너지들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즉, 어떤 별의 움직임이든 뭐든 간에 이분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건데요. 자, 그것 역시도 좀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 분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있었다라는 교점은 없어요. 단 이게 뭐 같냐면, 참 이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7번 집이고 소울메이트고 심지어 데스까지 있었죠. 그 상황이라면 뭔가 변화가 돼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 시점은 그냥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원해서도 아니고 이분이 원해서도 아니고 그냥 이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냥 두 분이 다시 만나야 되는 어떤 그런 건데요. 이걸 그림 리퍼라고 본다면 여러분이요, 이 안에 카드 많죠? 제가 뭐 꺼내볼게요. 여기도 안 좋은 카드가 참 많습니다. 스텝 인 더 백 뭐 이런 거 꺼내도 되잖아요. 등에 빗을 꽂았다 뭐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을 꺼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또 사랑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사랑을 부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2개의 컵, 7번째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거라는 말이에요. 거부해봤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분이 와야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림 일보를 꺼냈는데 너가 와야지 잖아요. 보통 그렇죠. 자, 그런데 이분이 당연히 안 받아줄 걸로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남아있으랍니다. 긍정적으로 스테이 해라. 지금으로부터 2달 뒤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은 10월 리딩을 보는 건데 10월에서 2달 뒤면 겨울이죠. 그래서 윈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인 즉슨 10월에 왜 이 리딩이 나왔냐, 10월에 이분의 에너지가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리딩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 1번입니다. 내일 혹은 일주일 뒤인데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진 않고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날짜들이 있죠. 10월 1일, 11일, 21일 뭐 이런 건데 뭔가 빨리 진행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뭔가 빨리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1이라는 게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나 자신이라는 의미도 아닌 것 같고, 두 분 사이에 1이라는 어떤 숫자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그냥 그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 카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를 보여주는 건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노벰버입니다. 그러면은 10월 리딩인데 한 달 뒤면 노벰버, 2달 뒤면 윈터죠. 그런 거죠. 아무튼 겨울에 뭔가가 있을 건가 봐요. 그걸 말해주는 리딩이었나 봅니다. 자,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그럴 수밖에요. 트윈 플레임 유니언입니다. 트윈 플레임이 재회를 한다입니다. 그렇죠. 이 리딩은 이거죠. 트윈 플레임이 뭐냐면요. 제가 7번 집 말씀드렸죠. 7번 집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소울메이트 맞아요. 소울메이트인데 제가 그 말도 말씀드렸죠. 대립하는 사람이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대립하는 거예요. 자, 마주보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서로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서로를 쳐다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트윈 플레임은 딴 게 아니라 얘가 소울메이트잖아요. 차이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뜻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랑이 아파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다시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가 된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리딩이었어요. 트윈 플레임이 지랄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판단이죠. 그런데 7번 집과 2개의 컵이 나왔다면 러브가 나왔어요. 거부를 해보십시오. 거부를 해보시면 압니다. 그게 거부가 되는지를 해보시면 돼요. 성공하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트윈 플레임이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본 10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